폐결절은 굉장히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엑스레이로 폐암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있고 고위험군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족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이진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화병원의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동원 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나눠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 폐결절과 또 폐암, 또 폐암 검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결절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암으로 이어지나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나 혹은 CT를 찍었을 때 폐결절이 발견이 많이 되는데 거기서 이 결절이 암이 아닌지 많이들 걱정하고 오시는 게 사실입니다. 결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혹을 얘기하거든요. 혹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하는데 악성이 암이고요. 양성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악성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때 항상 흉부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걸로 조기에 폐결절이나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사실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마다 국가검진을 받고 계신데 그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그 엑스레이를 보고 나는 항상 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엑스레이로 폐암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는 폐렴이나 결핵과 같이 감염성 질환을 감별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요. 오히려 폐암이나 폐결절을 찾고자 한다면 2020년부터 국가검진으로 폐암 검진이 도입됐는데 그때 우리가 CT를 찍거든요. 그 저설량 흉부 CT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결절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폐결절은 굉장히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침을 최근에 많이 했거나 감기 증상이 심했다면 오히려 염증성 결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좋아진 다음에 CT를 다시 찍는다든지 하는 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흡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흡연자도 네. 폐결절이 발견되기도 하나요? 담배를 꼭 피우지 않았다고 해서 폐결절이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결핵이나 예전에 앓은 폐렴의 흔적같이 양성 경과를 밟는 결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흡연자에서 폐암도 상당수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결절이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폐결절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에 검사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CT를 찍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면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굳이 CT를 안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CT 같은 경우에는 3D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다른 결절 혹은 혈관 이런 것들과 다 감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절의 크기나 결절의 모양이나 혹은 이 결절이 예전에 비해 커졌는지 이렇게 추적 관찰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약성과 양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악성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이제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게 되겠지만 꼭 그러지 않고 약성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면 3에서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최근 한 달 전에 심한 감기를 앓으시고 마침 그때 CT를 찍으신 거예요. 이제 폐결절이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오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결절이 약 2cm 정도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한 달 전에 심한 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감염성 원인이 아닌가 해서 항생제를 치료하면서 한 달 정도 만에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환자도 동의하셔서 CT를 한 번 더 찍었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추적 관찰했던 CT에서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혹이 악성이 아닌 양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던 증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례를 돌아보면 무조건 우리가 결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조직 검사라는 게 아니고 추적 관찰을 적당하게 하면서 이제 담당의와 상의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도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폐결절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MRI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MRI를 어디 찍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보통 머리 MRI 두통 있을 때 찍잖아요. 네.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 그랬을 때 MRI 찍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폐는 그렇지가 않죠. 공기가 있고
공기 안에 결절이 있기 때문에 공기같이 MRI를 못 찍는 조직들도 있고 주변 구조물들이 이제 되게 작고 계속 호흡하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는 MRI가 그렇게 유용한 도구는 아닙니다. 흡연을 한 번도 하지 음. 않았는데 폐암이 발견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쵸. 어떤 원인인지 궁금해요.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 생기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간접 흡연이죠. 또 여성에서 또 꽤 많은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비흡연자 폐암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역이 됐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도 했어요. 배우자가 담배 피는데 부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냐. 그 연구들을 모아서 봤을 때 20%에서 25% 정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폐암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일단 고위험군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폐암 검진의 주 대상자는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핀 고위험군을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폐암 검진에서 55세에서 74세까지 CT를 2년마다 찍어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말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가족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직계가족 중에 폐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건강검진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흉부 CT를 한번 촬영해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건강검진 CT를 너무 자주 찍을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 폐결절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폐결절이 무조건 폐암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폐결절은 다양한 원인에서 오니까요. 폐암을 빈도를 줄인다고 하면 가장 확실한 건 금연입니다. 2020년도부터 하는 국가 폐암 검진에서 주 대상자가 흡연을 많이 한 흡연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금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을 낮추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국가 폐암 검진을 이제 해당돼서 CT를 찍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CT를 찍었는데 폐결절이 암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안심하고 담배를 피워버립니다. 이 건강검진 CT는 담배를 피우기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금연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나라에서 고맙게도 CT를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금연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세이 폐결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심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